안녕하세요.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입니다. 오늘은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죠. 파킹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파킹 통장이 왜 필요한지, 저는 어떤 파킹 통장을 쓰고 있는지, 또 파킹 통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. 저는 돈 관리의 기본은 통장 관리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요. 이 통장을 목적에 맞게 생활비 통장, 월급 통장, 투자 통장, 비상금 통장 이렇게 쪼개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출처가 정해지지 않은 돈, 목적 없이 쌓인 돈도 있거든요. 투자에 다 넣자니 불안하고 그냥 통장에 놀리기엔 아깝고 그럴 때 저는 파킹 통장을 활용합니다. 파킹 통장은 말 그대로 잠시 돈을 통장에 파킹, 주차를 했다가 필요할 때 바로 쓱 꺼내 쓸 수 있으면서 또 금리까지 쏠쏠하게 챙길 수 있는 수시 입출금 통장을 말합니다. 보통 은행의 입출금 통장은 언제든 꺼냈다 채웠다 할 수 있지만 영금리가 0.1% 수준에 불과합니다. 그러니까 편의성이 있는 대신 금리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. 반면 예적금 통장은 금리는 좀 더 높은데 한번 가입하면 최소 1년, 2년 돈이 묶이게 되죠. 그 사이 급전이 필요해서 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못 받아요. 근데 파킹 통장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하루만 맡겨도 현재 기준 연 2% 이상의 금리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묶어두기 애매한 돈, 당장 마땅한 사용처가 없는 돈을 단기 보관할 때 유리합니다. 특히 저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현금 흐름이 늘 필요하거든요. 주식을 한다, 부동산을 한다, 투자금 100%를 올인하지 않아요. 그랬다가는 요새처럼 시장이 안 좋거나 떨어졌을 때 강제 장기 투자를 하게 되거나 남들 막 줍줍할 때 옆에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거든요. 반면 현금이 있는 사람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거나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것들을 주워 담으면서 나름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현금을 달러나 금으로도 들고 있을 수 있지만 그냥 파킹 통장에 원화로 넣어둘 수도 있는 겁니다. 비단 투자가 아니라도 계약금이나 잔금을 치를 때, 비상금을 보관할 때도 파킹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.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유 자금이 있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월급 통장에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자산에서 현금 비중이 약 2억 원이 넘는데요. 만약 이 돈을 수시 입출금 통장에 넣어둔다. 연 이자가 20만 원에 불과합니다. 근데 파킹 통장에 넣어두면 금리가 2%니까 연 4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거든요. 무려 20배 차이가 나요. 물론 1년 내내 안 쓸 돈이라면 금리를 조금 더 주는 예적금이 나을 수 있겠지만 파킹 통장의 목적은 수시로 돈을 꺼내 쓰기 위함이니까요. 자, 현재 가장 금리가 높은 파킹 통장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것들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토스뱅크 파킹 통장입니다. 메인 파킹 통장으로 쓰고 있는데요. 1억 원 한도까지는 하루만 맡겨도 연금리 2%를 챙길 수 있습니다.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이자가 들어오고요. 월 복리 효과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어요. 두 번째는 상상인 저축은행의 파킹 통장 369 정기예금인데요. 서브 파킹 통장으로 활용을 하기 좋습니다. 사실 이 통장은 엄연히 예금 통장이긴 한데요. 3개월 이상만 맡기면 중도 해지를 해도 연 2.01% 금리를 주기 때문에 파킹 통장으로 봐도 무방합니다. 10만 원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고요. 3개월 이상 맡기면 연 2.01%, 6개월 이상은 2.11%, 그리고 9개월 이상 맡기면 연 2.21%의 금리를 줍니다. 완전 초단기보다는 단기에서 중기, 그 사이에 돈을 맡길 때 활용하기가 좋죠. 파킹 통장 만들 때 주의할 점은 신규 계좌 개설을 만들 때 최소 3주 이상의 텀을 가져야 되니까 연속적으로 2개의 통장을 바로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. 또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만 되기 때문에 5천만 원 단위로 쪼개서 관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자, 그럼 파킹 통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? 저는 주로 4가지 목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. 첫 번째는 공모주 그리고 주식 투자 자금입니다. 저희 메인 투자처는 주식과 ETF지만 틈틈이 공모주 투자도 하고 있는데요. 보통 공모주에 투자할 때 비례 배정으로 넣기 때문에 억대의 현금이 필요합니다. 돈을 많이 투입할수록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받거든요. 공모주 청약이 한 달에 몇 건씩 있기 때문에 예적금이나 특정 정기 상품에 장기간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평소에는 여유 자금을 파킹 통장에 넣어뒀다가 공모주가 떴다. 그러면 약 2억 원 정도를 꺼내서 청약하고 3, 4일 정도 증권사 계좌에 묶여 있거든요. 그러다가 배정 결과가 나오면 환불받은 금액을 다시 파킹 통장에 옮겨둡니다. 청약을 안 할 때는 파킹 통장에 넣어서 이자를 챙기고 청약할 땐 며칠 꺼내서 투자하는 식으로 순환을 하고 있어요. 또 최근에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. 금리 인상 이슈도 있었고 러시아 전쟁 이슈도 있었어요. 이때도 괜찮은 종목들, 좀 눈여겨봤던 종목들을 줍줍하기 위해서 파킹 통장에 CD를
준비를 조금씩 꺼내서 분할 매수하는 데 썼습니다. 두 번째는 계약금이나 잔금을 단기 보관할 때 씁니다. 예를 들어 부동산 잔금을 치러야 된다. 그럼 이걸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뭐 대출을 받기도 하고 저축 상품을 깨기도 하고 주식을 처분하기도 하거든요.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보통은 안전하게 잔금이 며칠 전에 미리 준비를 맞춰놔요. 위험하게 당일날 막 돈을 마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큰 돈을 그냥 주거래은행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며칠만이라도 파킹 통장에 넣어두면 뭐 쏠쏠하게 이자를 챙길 수 있고 또 실제로 대출이자 부담을 조금 더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주택 청약 계약금이에요.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은 언제 당첨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금에 쓸 몇천만 원 정도는 별도로 마련해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. 보통 뭐 당첨이 된다. 분양가의 10%, 많게는 20%를 당첨 후 2주 이내에 부담을 하게 됩니다. 무순위 자녀 세대를 주축할 때는 청약 신청할 때 계약금 명목으로 뭐 1,000, 2,000 이렇게 동시에 내는 경우도 있어요. 그때 바로 꺼내 쓸 수 있으려면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에 묶여 있으면 안 되겠죠. 이때 파킹 통장을 활용하는 겁니다. 마지막은 비상금, 예비비 자금으로 활용합니다. 저는 생활비와 비상금을 별도의 통장으로 구분해서 쓰고 있거든요. 비상금은 말 그대로 비상시를 대비한 돈이에요. 혹시 모를 돈을 비축하는 거라서 어딘가에 딱 묶어두기가 애매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펀드에 가입한다거나 뭐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 나고 있다. 근데 오늘 갑자기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혹은 뭐 가족 누군가에게 뭐 1,000만 원, 2,000만 원을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. 근데 주식은 현금화하기까지 뭐 최소 2, 3일 정도 걸리고 펀드도 인출하기까지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하거든요. 급할 때 쓰려고 모아둔 건데 정작 급할 때 꺼내 쓸 수가 없어요. 그러면 비상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. 그래서 비상금은 손대지 않고 통장에 고이 모셔두고 있거든요. 그럴 때 파킹 통장에 넣어두면 유용합니다. 비상금 말고도 연간 예비비를 따로 빼놓는 분들도 많거든요. 이 예비비는 매달 나가는 돈은 아니지만 연간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말하는데요. 자동차세나 재산세, 차 보험료, 가족 경조사 큰 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요. 근데 이런 돈은 미리 계산해서 통장에 뭐 300, 500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뒀다가 해당 이벤트가 발생했다. 그럼 그때 꺼내 쓰거든요. 이 돈은 잠시 묶어둘 뿐이지 무조건 쓰긴 써야 돼요. 이럴 때 예비비를 파킹 통장에 넣어두면 어차피 써야 할 돈이지만 그 사이에 시간을 벌면서 이자를 챙길 수가 있죠. 자, 오늘은 재테크 필수 통장인 파킹 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올해 금리 인상이 계속 예정돼 있어서 아마 조만간 예적금 특판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좋은 통장이 있으면 또 소개할게요. 자, 내 편들 오늘도 부자 되시고요. 전 다음에 또 올게요. 안녕!